12주차 3교시는 사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기초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기초 역량. 아까, 어떻게 보면, 문제를 예측하고 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을 제가 기업가 정신 또는 창업가 정신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가 있냐면 기술사업화에서 0단계에서 13단계까지 거기서 개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역량과 그리고 그 개발 단계별 그 개발 목표에 대해서 예측되는 문제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준비할 수 있는 안목, CSF, 개발 목표는 KPI,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고요. 그 기업가 정신을 크게 한번 보면 한 6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미션과 비전입니다. 이건 나무의 뿌리에 해당이 되는데 먼저 이제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미션이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돈을 번다는 그런 비전만 가지고는 나중에 힘들 때는 이 사업을 하는데 창직 과정을 거쳐가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창직 과정만 해도 한 10년 되고 창업을 해서 유니콘까지 가는데 14년이 걸리면 그 24년 동안 버티려면요. 철학이 없으면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만의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의 앞에 기차로서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미션이라 보고요. 그 미션은 뭐냐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즉 세상이 내한테 원하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디파인을 한 게 미션이라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미션이 뭐였냐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한 맥가이버와 같은 솔루셔너가 되겠다는 게 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때의 그런 어떤 미션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는 기계의 의사가 되겠다는 게 저희 미션이었고요. 세상에 기계의 그 문제점을 제가 해결하는 전문가가 되겠다는 게 미션이었는데 이게 제가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사람의 건강을 해결하는 의사인데 일반 양의학 의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보면 그 처방이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픈데 그냥 아프면 뭐 약 주고 그럼 안 좋으면 그 부분 제거하고 이런 근시안적인 걸 떠나서 좀 근본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체의학을 제가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대체의학 중에 그 카이로프랙틱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의학이라든지 양학과 결합된 카이너시올로지라 해가지고 얼터너티브 메디슨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알티미트, 얼터너티브는 대체, 이걸 대신해서 양의학을 하지 못하는 걸 대체하는 얼터너티브 개념의 대체의학이 아니고 알티미트, 근본의학을 알티미트라는데 제가 그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건강을 근본적으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람을 구성하는 척추, 그 다음에 그 척추 사이로 흐르는 신경, 뇌신경, 그 다음에 그 신경이 컨트롤하는 근육, 그 근육이 또 척추를 컨트롤하죠. 그래서 척추, 신경, 근육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그 체형은 척추를 통해서 나오죠. 그 척추를 통해서, 체형을 통해서 척추의 상태와 그와 연관된 신경인, 근육과 신경의 상태를 추측을 해서 운동으로서 처방을 내리는 게 이게 운동 처방요법이고, 이게 카이너세올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카이너시올로지를 했는데 그 2000년 초였죠. 그때 이제 보험 영업 한 8개월 하고, 제가 프루덴셜에서 보험 영업을 하고, 제가 갈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평소에 공부해왔던 이 카이너시올로지, 알티미트 메디슨, 운동 처방요법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창업을 했어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근데 2002년 9.11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의학 분쟁이 의사와 한의사, 그 다음에 약사 간의 그런 삼각 분쟁이 끊임없이 나는 걸 보고, 제가 이 대한민국에는 그런 알티미트 메디슨 분야의 그 법적인 게 보호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성에 한계를 느끼고, 제가 그걸 접고 다시 중소기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소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중소기업이 많은 데냐면 로봇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로봇을 개발하는데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그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같이 일을 하는 기업이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공학을 기반으로 엔지니어들이다 보니까 한 분야밖에 몰랐어요. 근데 저는 기계공학을 했고, 대우전자에서 또 3D 설계를 94년부터 했었고, 그러면서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전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 기계 전자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영업도 뭐 8개월 정도 해보니까 영업을 뭐 맛은 봤고,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의학을 제가 아니까 사람 인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척추신경 근육, 이 로봇 회사 가니까 과제가 뭐냐면 휴보 로봇 개발이었습니다. 휴보의 그 선행 기술을 사업하는 그런 프로젝트다 보니까 사람의 그 인체와 똑같이 구현하는 사이보그를 구현하는 게 사실은 목표였는데, 저는 이제 그 인체도 잘 아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결합이 돼가지고 로봇 책임자가 되는 데는 아주 최적의 그 준비 상태였죠. 그전에는 저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죠. 그래서 이제 로봇을 개발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의 의사가 된 거죠. 그게 제 미션을 해가지고 2010년까지 그 과제를 진행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회의적이었던 게, 그때가 40까지였는데 이제는 제가 남 밑에서 그 100세 시대라고 그때는 생각을 못하고 70세 시대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이제 제가 그 35세까지 남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창업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35세 때 보니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고,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 시점, 그때가 한참 이제 2000, 그때가 2002년, 그때가 35세 정도 됐는데, 2004년인가요? 그랬는데, 이제 2005년 그 회사에 있을 때도, 제가 뭐 준비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 돼서 보니까 이제 그 40이 넘어서 41살이 되었는데, 80세 기준으로 보면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창업을 하게 됐는데, 하고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제가 그때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초기 이제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한 5천만 지원을 받게 됐고, 그걸 호서대학교가 그때 주관기관이어 가지고 거기 하게 됐고, 창업대학원도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저희 미션은 뭐냐 하면, 이제 예전에는 로봇의 의사였지만 지금은 사람의 의사다. 그래서 사람의 의사라는 게, 사람들이 그 인생이 있어가지고 많이 방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길을 제시하는 인생 내비게이터로서, 인생 로드맵을 제시하는 그런 인생의 의사로서 미션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미션이 정확하니까, 그게 그때 2012년 13년도에 그게 정립이 되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걸로 아주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지금까지 그 분야에서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비전, 요거와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창직을 통해서 그 분야에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 사람, 기술, 자금 조달, 판매 이런 것을 린스타트하게 이렇게 해보는 거죠. 창업 동아리, 즉 창업 동아리를 통해서, 아니 팀 프로젝트로 구속력은 없지만은 그렇게 해보다 보면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단계가 기업가 정신을 만드는 단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뿌리에 해당되는 폭과 깊이를 확보하는 게 언제까지? 어떻게 보면 50세까지예요. 그래서 창업대학원에 이렇게 오시는 시점이 딱 요 이제 폭과 깊이를 확보하는 단계에서 이제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 딱 좋은 나이가 이제 이걸 최종적으로 이제 정립을 하는 건데, 이 정립을 이렇게 정립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0세에 이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다가 무엇을 하나 이 대학원 과정에서 활용 점정과 같이 뭘 하나 보완을 했을 때 남과 차별화된 포지셔닝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어낼까, 그걸 고민하는 시기이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런 이제 50세까지 이런 경험 A와 B와 그다음 학위적인 거, 이런 것도 그 중간 이 부분이 나의 그 어떤 분야가 되는데, 이걸 통해서 그 분야에 이제 먼저 브랜드를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앞서가는 사람, 프로페서, 분야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아이템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시제품을 개발을 한 50대 전후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시제품 만들어서 시장 반응을 보고, 거기서 이제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산을 해서 매출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스케일을 키우는 그런 스케일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 가지고 이 50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런 준비 단계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돈을 버는 거는 50 이후에 60대 때 버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돈을 버는 건 자기 돈이 아니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관리 능력이 없고 기업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돈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그런 역량이 생겨서 돈을 버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기업가 정신을 제가 한번 창업가 정신적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산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업가 정신은 크게, 그 논문을 보면 기업가 정신은 크게 변수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진취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혁신성, 세 번째는 위험 관리성, 뭐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why, what, how 관점에서 보면, 진취성은 미션 기반의 추진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산을 올라갈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추진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 진취성이 기업가 정신에 하나를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을 구성하는 또 한 가지는 이 혁신성입니다. 남과 차별화된 포지셔닝에서 창업 아이템이 새로워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만 또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needs 플러스 new needs가 혁신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남이 안 한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무주공산을 올라가는데, 요즘 세상에 무주공산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산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즉 A라는 산도 있고 B라는 산도 있고 C라는 산도 있는데, 새로운 산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D라는 산은 아예 없는 걸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창조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또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새로운 산을 만드는 것은 A, B, C를 합한 ABC라는 산은 혈액형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ABC라는 혈액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레시피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혁신이고, 그게 이제는 융합적 혁신인 거죠. 이거는 A라는 시장도 검증이 됐고, B라는 시장도 검증이 됐고, C라는 시장도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중간 영역은 시장이 검증이 된 시장들을 가지고 융합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시장이며, 마케팅 비용이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ABC라는 분야의 어떤 아이템 분야를 개척해서 새로운 시장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혁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혁신성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판매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날 때 뭐가 필요하죠? 산을 내려올 때 안 쓰던 근육을 써가지고 다리가 풀려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납니다. 올라갈 때는 이 대퇴사두근, 즉 허벅지 많이 쓰는 근육들은 많이 쓰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데, 꼭 내려올 때 설화근이라든지 안 쓰는 근육들을 쓰다 보니까 사람이 다리가 풀려 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걸 하우 관점인데, 이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라기가 위험 감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한다.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위험 관리 능력인데, 이게 포엠 관점에서 사람, 기술, 자금, 마케팅 관점에서 이런 핵심 역량입니다. 그죠? 위험 관리.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창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3가지가 진취성, 그 다음에 혁신성, 위험 감수성. 요게 기업가 정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 연구 모형에서 보면 진취성, 혁신성, 위험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why, what, how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이제 나왔어요. 그럼 그 사업 아이디어가 실제로 매출까지 일어나는 과정을 보니까 연구 논문에서는 이것을 연쇄 창업을 통해서 그러한 성공 확률을 높이다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창업의 경우에 첫
창업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은 29%고 실패할 확률은 71%인데 이 사람들이 처음 창업을 해가지고 실패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29%는 성공을 했고요. 근데 실패한 사람이 다시 두 번째 창업을 하게 되면 35%의 확률로 높아집니다. 두 번째 경험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 창업을 했을 때는 그런 실패를 하고 나 안 하거나 간에 세 번째 또 창업을 하면 그 아이템은 40%까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은 어때요? 46%, 거의 반이죠. 다섯 번째 창업을 했더니 거의 절반은 창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그 경험이 없으니까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데 한 다섯 번째까지 되면 이 53%가 성공한다는 건 대처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이 이제 강화될수록 미션과 비전, 그리고 이런 진취성이나 혁신성이나 위험 감수성이 이제 높아져서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이렇게 연구 결과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다섯 번째까지 누적을 하면 100명이 창업에 도전하면 한 83%는 성공을 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경쟁력이, 그렇게 보면 되고요.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기초 역량으로 이제 인생 R&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 번 시도를 했을 때 창업 역량이, 즉 기업가 정신이 강화가 돼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이게 이제 1차 시도를 저는 이제 경험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2차 시도를 이해 단계, 3차 시도를 기억 단계, 4차 시도를 통찰 단계로 해서 경험 단계에서는 이제 사업 아이템, 즉 3차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준비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2차 때는 어떻습니까?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걸 한번 도전을 해서 한번 아이템을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두 번째 아이템 또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했더니 조금 성공률이 높아지지만 또 여기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3차 시도를 하면 창업 성공률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성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으로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취업을 하더라도 이런 기업가 정신은 결국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꼭 그 자기가 이 기업에서 나가서 창업을 하겠다는 마인드가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혁신적이고 위험 관리 매니지먼트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고액 연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그 분야에 좀 더 지식을 강화시켜서 또 새로운 아이템이 또 더 보완이 돼서 만들어져서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 창업 로드맵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시도를 통해서, 끊임없는 시도를 통해서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좋은 결과가 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기초 역량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을 개발하는 로드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백서시대 인생에 한 번은 창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삶의 질을 고려하면 창업을 해야 하고 직장은 기승복이라면 창업은 맞춤복이다. 그래서 이런 창업을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먼저 이제 이 창업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창업 역량으로 사람, 기술, 자금, 판매 또는 마케팅 관련해서 이런 역량을 먼저 길러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창업 동아리 또는 창업팀을 이루어서 같이 사람들끼리 하면 이러한 창업 사람 기술 자금 마케팅 관리 역량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걸 통해서 취업을 통해서 이 창업팀으로 했을 때와 또 다른 분위기에서 어떤 기업에 들어가면 그 해당 분야에서 또 전문성을 또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업을 통해서 또 이런 그 기업가 정신을 또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제 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이제 또 했을 때 이제 실전에서의 그 창업 역량이 또 길러지고요. 그래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이제 실제로 이제 본격적인 창업을 하게 되면 이제 평생 직업으로서 행복하게 이렇게 창업에 임할 수가 창업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의 그 효과로 보면 이런 자신감 그리고 변화 발전이 있고 남들로부터 인정도 받게 되고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또 돈이라는 자금 돈을 또 벌 수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 기초 역량으로서 어떻게 보면 팀 베이스로 해서 프로젝트를 해보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디 취업을 했을 때 그런 취업 경력들이 또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로 본인이 또 창업을 했을 때 또 그런 역량들이 또 더 강화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기초 이제 요인들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태어날 때 DNA 이걸 자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자질이 일단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환경이 또 이제 또 본인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 그 분야의 지식을 또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렇게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했던 그러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하나의 그 역량으로서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다뤄보면 거기서 어떤 직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게 단순히 하나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5개가 사람마다 다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작용을 해서 이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DNA가 굉장히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업종, 업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후천적인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또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5가지 요인이 성공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핵심 역량을 개발해서 창직을 통해서 창업을 한다면, 이 창직을 통한 창업에서 결국은 후천적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자질 있죠. 자질과 그 처한 환경, 이런 거와 가장 궁합이 맞을 만한 그런 분야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보완적으로 어떤 학습과, 그리고 또 새로운 분야에 가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경험, 이런 것들을 이 창업대학원에서 준비를 했을 때, 이 자신의 그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 분야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그래서 그 사업이라는 거는 시간의 거물을 넓게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최소 5년에서 10년 안에는 그러한 성공할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제 경험상도 그렇고 한 서너 번은 오는 것 같아요. 그때 판단을 잘하면 굉장히 점프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